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미 작가조합과 함께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한 여성이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분유에 펜타닐을 섞어 먹여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17세 여성 A씨를 과실치사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제로 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 훈련 프로그램인 자마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소재한 은혜 한인교회에서 2023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미 작가조합과 함께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는데요. 배우조합 측은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투표로 14일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배우조합은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와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조합과 함께 배우조합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할리우드의 대다수의 영화,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40억 넘는 경제적 손해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을 결의한 배우조합 측은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측이 아무런 대안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배우조합은 앞서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시대에 따른 재상영 분배금과 기본급 인상,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배우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료연금보험 강화와 불합리한 오디션 관행 개선도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성명에서 노조가 역사적인 임금, 재상영 분배금 인상, 연금 건강보험료 상한액 대폭 인상, 시리즈 제작기간 단축 등을 담은 우리의 제안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이며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이 동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TV에 판매된 영화 재상영 분배금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웠던 1960년 이후 63년 만입니다. 1960년 당시 배우조합 회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었죠. 메릴 스트리프를 비롯해 제니퍼 로렌스, 벤 스틸러 등 정상급 배우 300여 명은 지난달 말 조합 지도부에 공동 소환을 보내 파업 참여 의지를 밝히며 배우들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방송자가 11,000여 명이 소속된 작가조합이 2개월 넘게 파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조합까지 합류하면서 할리우드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세부 수입 내역에 따르면 그는 퇴임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가 주최한 두 차례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서밋 2022 and 리더십 컨퍼런스 사전 녹화 기조 강연에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를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며 비핵화는 북한의 최대의 위험이 아니며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2021년 통일교 행사 녹화 강연에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30일이내 혹은 매년 5월 25일까지 대선 후보의 수입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첫 번째 수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수정 내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 수입을 비롯해 해외 단체 강연료 등을 포함해 12억 달러 상당의 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밝혔습니다. 10대한 여성이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분유에 펜타닐을 섞어 먹여 아기가 숨졌습니다. 어제 CBS 뉴스 등은 경찰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17세 여성 A씨를 과실치사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26일 펜타닐을 넣은 분유를 아기에게 먹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펜타닐이 코카인인 줄 알았다며 피곤하고 낮잠을 자고 싶어 아기를 재우기 위해 그랬다라고 자백했는데요. 숨진 아기는 맥박이 뛰지 않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잭슨빌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부검 결과 사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검시관은 아기의 몸속에서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소량의 복용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펜타닐을 복용하면 강력한 환각 효과와 함께 좀비와 같은 이상행동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퍼머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DA 결정에 따라 HRA 파마의 모 회사 페리고는 다음 주에 오필의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 11일에서 12일 유료 회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데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됐다고 밝힙니다. 이는 지난해 약 3억 개보다 2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아마존은 역대 가장 큰 프라임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첫날인 11일에는 회사 역사상 단일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아마존은 이틀간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용품과 패션, 미용용품 등이 이 기간 최고의 판매 카테고리에 속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는 12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9억 달러보다 6.1% 증가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어도비는 설명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 훈련 프로그램인 자마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소재한 은혜 한인교회에서 2023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전 자마 대표이자 이번 컨퍼런스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강순영 목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보기도 훈련에 힘써온 자마는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에도 전국 여러 교회와 미국 차세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왔다며 지금은 교회가 부흥을 통해 다시 일어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만은 1993년에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침체해 갈 때 이제 미국을 부흥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기도 운동입니다. 기대하기는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침체됐다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좀 사도행전 교회처럼 활발 타오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데 지난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개최한 자만은 팬데믹 후 첫 대면으로 올해 컨퍼런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순영 목사는 이번 집회의 참석자를 약 500명, 주로 저녁 시간대에는 최대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가장 모델 교회 잘하고 있고 정말 사도행전처럼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세계 선교에 가장 잘하고 있는 모델로 돼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와요. 규모가 지금 모두 등록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500에서 6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오픈 집회이기 때문에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모일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교회 기도 중보기도 팀들이나 중보기도 훈련시킬 분들을 좀 인솔해가지고 투자해서 오시면은 거기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의 이제 모델들도 보고 교회에 기도를 통해 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목사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2월 에스베리 대학에 부흥의 신호탄을 보내주셨다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잠을 깨워주셨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21세기의 오순절 같은 부흥이 임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동참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28회 중보기도 컨퍼런스예요. 첫째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팀들을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어떤 부흥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영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번 컨퍼런스의 참가 대상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집회는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일 금요일 밤 10시까지 열리며 장소는 캘리포니아 플러튼시에 소재한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강의와 저녁 집회, 새벽 예배, 중도기도 사례 발표, 소그룹 중보기도 나눔, 교회별 전략 모임 등으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미국 전국에서 중보기도를 잘 셋업시켜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사님들 한 14분이 이제 초대가 되는데, 이제 기도의 중요성,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범적인 기도,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차세대를 위한 기도, 청년 부흥을 위한 기도, EM 사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고국을 위한 기도, 교육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제 총체적으로 기도하면서 40분 정도 강의하고 20분 정도 아주 적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기도 컨퍼런스 할 때마다 오순절이 이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등록비는 교재와 식사비를 포함해 $100이며 카드나 체크를 통해 지불하면 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입니다. 시카고 하면은 제가 미국 부흥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흥이 D.L. 무디를 중심으로 시카고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부흥뿐 아니라 D.L. 무디가 영국에 가가지고 케임브리지 가서 학생들 흔들하고 케임브리지 선교부를 붙여놓고, 또 학생 자원 선교 운동 한 달간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거기서 100명이 헌신해가지고 소위 스튜던트 발렌티 무브먼트라고 이 운동을 통해서 50년 동안 2500명 선교사가 나갔는데, 그 운동을 일으켰던 시카고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일으켰으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한인 목사님들께서 꼭 투자해서 중보기도 훈련시킬, 또 중보기도자들을 데리고 LA로 오면은 정말 불을 붙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좀 활활 타오르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컨퍼런스 관련 문의는 강순영 목사 310-995-39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AP통신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들은 바이든의 직무수행과 낙태 정책 처리에 대해 각각 41%와 58%의
지지율을 보입니다. 지난해 로데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후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낙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낙태 정책을 39%가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58%는 반대한다고 답했는데요. 낙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응답자의 60%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비율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한 반면 낙태 합법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38%에서 올해 39%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킴 레이놀스가 이전에 주의회에서 시행한 것과 유사한 낙태 금지 조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 법원이 6주 태아 심장박동법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지는 서명입니다. 레이놀즈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금요일 14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외 조항에는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처한 경우 자연 유산 및 태아 이상이 생명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간 및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이 포함됩니다. 제로 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WHO 유엔 식량농업기구 공동산하기구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오늘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 1, 발암 추정 물질 2A, 발암 가능 물질 2B 등으로 분류합니다. 1군에는 술, 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이 A군에는 적색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이 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가 포함됩니다. 이 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하는데요. WHO는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일 새롭게 출범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제52대 손용우 회장이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KC 사무국에서 신구 회장단 2취임식 및 출정식을 갖고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를 포함한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글로벌 과학기술협력과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한인 1.5세인 손용호 신임 회장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재료공학과에서 2개의 석좌 교수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KC 보도자료에 따르면 KC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연구재단 한미과학협력센터 등이 공동 주관하는 UKC 2023은 내달 2일에서 5일 텍사스주 달라스 하얏트 리전시 DFW 호텔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견, 혁신 그리고 전파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36회째인 올해 UKC 2023은 한국과 미국 등지의 과학기술자, 기업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 전공학생 1000여 명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킹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은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베리 클라크 베리스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교수가 맡습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말 내내 비슷한 날씨 계속될 전망입니다. 간간히 해가 비추기도 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90도를 육박하면서 매우 후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6도,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68도, 모레 주일의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92%,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